자, 지난 시간에 흑체 복사 얘기를 했었죠.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 여기 이제 캐버티가 있고요. 제가 이제 캐버티를 덮여주게 되면은 이 캐버티로부터 열이 방출이 돼요. 빛이 방출이 돼요. 이 빛이 계속 방출만 되지는 않고 또 흡수가 돼.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방출되는 비율하고 흡수되는 비율이 같아지면서 이 안에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때 이 상자 안을 채우는 빛의 인터셉트를 내가 이제 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로를 측정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X축이 이제 주파수가 되고 Y축이 이제 빛의 인터셉트가 되는데 어떤 이제 곡선을 보일 거란. 근데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연력학적으로 쟤는 요 빛을 만들어내는 상자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얘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곡선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라는 것이 키르요프의 주장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래서 이제 후대 과학자들은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를 한번 수학적인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과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었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두 사람이 굉장해요. 첫 번째는 레일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프랑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일라이는 이제 고전역학을 대표하는 학자고요. 프랑크는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식을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형태가 대충 어떻게 정도가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앞부분은 똑같아요. 양쪽이. 뒷부분이 달라요. 여기는 간단하게 KBT 이렇게 나와요. 근데 프랑크는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이 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어쨌든 다르게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둘 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던데 다르다는. 근데 이 식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맥스웰 볼츠만식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맥스웰 볼츠만식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확률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항이고요. 그래서 얘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얘도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디제너러시라고 해서 4파이 V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볼츠만 벡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이 나왔었죠. 흑체 복사식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는, 요 앞부분에 확률을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멀리제이션 팩터만 없애버린다면은 거의 비슷한 식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주로 뒷부분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뒷부분이 왜 다르느냐. 자, 뒷부분이 다르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부분이 대충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걸 대표주잖아요. 빛을 방출해. 이 벽이 빛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왜 빛을 방출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러더퍼드의 원자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했었죠. 근데 얘가 전하를 띤 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에 의하면 얘가 돌잖아요. 그럼 그 주파수를 바깥으로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얘가 핵으로 붕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처럼 전하를 띤 입자가 원운동 같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게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이 벽이 왜 빛을 방출하느냐? 여기 그 캐버티 월 안에 전자가 있어, 전자. 근데 전자가 어떤 스프링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심상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심상수에 기인해서 얘가 전자가 진동 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을 얘가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고주파수에서 나오는 빛은 여기 매달려 있는 힘상수가 되게 큰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전자고요. 이 저주파수에서 나오는 빛은 힘상수가 작은 빛에서 작은 전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텐셜을 그리자면은 얘는 K가 큰 이렇게 내로우한 포텐셜에서 전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저주파 대에서 나오는 것은
K가 작은 포텐셜, 이렇게 루즈한 포텐셜에 걸리는 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빛이 나올 것이다라고 모델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있으면 얘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바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이 빛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동자가 된 거. 근데 빛이 처음에 요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얘가 진동 운동을 해서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잖아요. 그럼 빛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얘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얘는 에너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빛의 인텐시티는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방출만 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흡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다시 흡수가 되기도 해요. 흡수가 되면 빛의 인텐시티는 줄어들겠죠. 대신 얘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동자하고 빛이 에너지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평형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하고 얘가 에너지 교환이 이제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의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인텐시티를 여기 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로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진동자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내가 브라켓이라고. 이 브라켓은 뭐냐면 평균을 의미해 줍니다. 평균. 브라켓에 이 진동자 평균 에너지를 브라켓이라고 부를 텐데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화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A가 B로 가고 B는 다시 역으로 A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평형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농도하고 얘 용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 그 일정하게 유지된 비율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형 상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온도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얘가 결정이 되죠, 그죠? 이 비율이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여기 진동자하고 빛이 에너지를 주고받아.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의 비율이 일정한 값에 비율이 일정한 값에 유지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하고 얘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평형상수라는 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형상수를 프랑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바로 얘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이건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한번 유도해 보기도 할 텐데요. 궁금한 사람 나중에 책 찾아봐도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식을 재정리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식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스터 이퀘이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흑체 복사 곡선식은 두 부분을 구성해요. 이게 일종의 거의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화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러의 평균 에너지에 해당하는 두 부분을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레일라식하고 바로 프랑크식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은 다르거든요. 뒷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뒷부분이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러의 평균 에너지 부분이 두 과학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은 얘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얘를 계산할 때 이게 평균이라 그랬죠, 이게 브라켓이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계 시간에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점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영어 시험 점수를 나타내. 10점 맞은 학생이 있고 50점 맞은 학생이 있고 9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한 반이 10명인데 10점 맞은 학생이 3명, 50점 맞은 학생이 5명, 90점 맞은 학생이 2명 이런 점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X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X의 평균, 브라켓은 평균을 의미해요. 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10점 맞은 학생이 3명이니까 3 곱하기 10 50점이 5명이니까 5 곱하기 50 그 다음에
2 곱하기 90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주면 전체 학생수로 나눠주면 되지. 10명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평균값이 구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살짝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게 어려운 없죠. 여기서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2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10분의 3은 10점을 받을 확률이죠. 10명 중에 3명씩만 10점 받았다 했잖아요. 10분의 3의 의미는 뭐냐면 10점을 받을 확률. 10분의 5는 50점을 받을 확률, 10분의 2는 90점을 받을 확률이거든요. 따라서 평균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일반화해서 이렇게 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을 구할 때.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 이 식을 써주면 돼요. xn이 바로 그 점수, pxn이 바로 그 점수를 받은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평균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레일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 오실레이트 평균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얘를 이제 구하려고 그래요. 오실레이트 평균 에너지. 질문은 앞에서 우리가 점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었죠. 아까식 그대로 쓴 거거든요. x를 2로 바꾼 것 빼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식을 쓸 수 있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이 식을. 아까 영어 점수 평균을 구할 때는 이 식을 썼는데 오실레이터에 평균 에너지를 구할 때도 이 식을 쓸 수 있냐가 질문이에요. 못 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x 영어 점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무슨 평균을 가져? 오실레이터의 진동자의 에너지죠. 얘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점수는 한마디로 불연속적인 점수야. 10점, 50점, 90점. 이건 양자화되어 있는 점수예요. 불연속적인 점수. 반면에 진동자 에너지는 어떻죠? 진동자 에너지는 연속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성격이 달라. 얘는 연속적인 값이고요. 고전 역학의 양, 레일라의 양은 얘는 연속적인 값이고 영어 점수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야. 불연속적인 값이라는 거죠. 불연속적인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연속적인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적분을 뵐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서메이션이 아니고 뭘 해야 돼?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에너지는 고전 역학자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에너지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할 거라고. 얘를 구해봤더니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실험 결과를 맞춰봤더니 잘 안 맞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가 등장했냐? 프랑크가 등장한 거야. 프랑크가 등장해서 에너지가 연속이라고 하고 해보니까 안 맞으니까 미친 척하고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값을 갖더라 라고 한 거예요. 불연속적인 값을 갖다라 해서 프랑크는 어떻게 계산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그랬더니 얘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실험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잘 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로 할 얘기. 오늘 할 얘기야. 이게 오늘 할 얘기의 다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흑제 복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속일 때는 적분으로 구해야 되고 불연속이라고 그럴 때는 서메이션으로 구해야 돼요. 결과가 달라. 근데 실험 결과를 맞춰주는 결과는 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를 하고 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실게 나오죠.
그래서 먼저 레일라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일라이부터. 레일라이를 하면 에너지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적분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에너지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가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확률이 이 함수 꼴이 어떤 건지 알아야 이거 대입해서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을 누구 걸 쓸 거냐?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쓸 때도 뭐 확률식이 나왔었어요.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맥스웰 볼츠만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죠?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요것에 비례하다라고 볼츠만이 주장을 해서 그식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유도할 때도 썼죠. 이걸 쓸 거라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비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비례상수가 필요하게 돼. 그래서 비례상수를 편의상 내가 q분의 1로 놓고 이제 q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q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p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중요한 성질 하나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 어떤 성질이냐면은 확률은 다 더해졌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 그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은 q를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말한 것을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확률을 다 더해준다는 것이 뭐냐면 얘는 적분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 1이 나와야 된다는 거. 물론 0에서 무한대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p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요.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지워줄게요. 자,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숫자거든요. 숫자기 때문에 적분 이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q분의 1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가 q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0부터 무한대까지의 소위 말하는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밑끝하고 아래 끝이 있는 정적분. 따라서 얘는 어떤 숫자예요. 숫자.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함수의 밑면적을 구하는 적분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예요.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했다는 거예요. q를. 그래서 그 q를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P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 P를 이제 다시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다시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을 얻게 된다. 수식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수식을 증명하라 그런 출제는 하진 않아요. 한번 따라가 보는 거 필요는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이거 정적분이라고 불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숫자지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적분값은 이 적분기억 바깥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건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적분기억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대로 그냥 분모에 남아있게 되고요. 분자가 이거 두 개가 곱하는 게 남아있게. 이게 바로 오실레이트의 평균 에너지다. 자,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은 이거 접근할 수 있거든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학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내가
박스 안에 적분 공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 적분 공식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적분 공식 이용할 거냐면 이거 적분 공식이 있거든요. 얘를 적분해 주면은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해서 분모하고 분자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분자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2의 1승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을 비교해 보면은 요거 x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x가 2에 해당하고 n은 몇에 해당하냐면은 1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a는 1/, kbt에 해당하고 이거 요거 대입을 여기 딱 해주자 그럼 요식이 바로 요게 요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결과가 얻게 된다. 이게 얼마가 되느냐?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1/, kbt에 n1이라는 걸 쓰니까 여기 제곱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분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분모도 구할 거거든요. 분모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이에요. 0승. 이 0승은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바뀌게 되는 거죠? 얘가 1이 다 똑같은데 0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여기다 n에다 0 대입해 주게 되면은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0을 대입해 주니까 1 팩토리얼이 아니고 0 팩토리얼. 그다음에 kbt 분의 1에 0을 대입해 주니까 1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자, 이거는 분모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수학책에 보면은요, 1 팩토리얼은 얼마냐면은 1이에요. 근데 수학책에 찾아보면요, 0 팩토리얼도 1이에요. 예, 여기 2승, 1승이니까 생략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KBT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리티 평균 에너지가 KBT다. 이게 바로 레일라이가 얻은 최종적인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레일라이가 얻은 식을 보면은요, 여기 KBT가 딱 등장하더랍니다. 앞에는 그대로 나와있고 얘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험 결과랑 비교해 보니까 안 맞더라 하는 얘기가 안 맞더라.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플랑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이라고 해서 안 맞으니까 플랑크는 이런 가정을 했어.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다. 에너지가 연속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양자돼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U인 진동자가 있거든. 주파수가 U로 진동하는 진동자의 에너지는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HU의 정수배만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어. 자, 그러면은 여긴 에너지가 0이 되겠죠? 여긴 HU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에너지를 구할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 적분이 아니고 서메이션을 쓰고 이 식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얼마가 될까요? 두 에너지 사이 간격, 여기나 전부 등간격인데 그 간격이 HU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요 에너지 간격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주파수인 U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에너지 간격이 간격이 뭐랑 상관이냐? U, 진동 주파수랑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평균값을 구하려면은 이 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또 구해보세요. 그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나와요. 그래서 또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랑크의 식은 이렇게 구하겠죠? 이렇게 구하려고 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는 아까랑 똑같이 볼츠만식을 또 쓸 거예요. PEL 뭐에 비례할 거냐? exponential 마이너스 EN 오버 KBT에 비례할 거다. 그래서 볼츠만은 계속 나와요. 일반항 1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 2에서도 나와요. 자, 근데 같지가 않거든요. 비례하다고 그러지 같지가 않아.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은 비례상수가 필요하게 되고 Q를 구하려고 해요. Q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다 더해주면 1이 되는 거 조건. 이거 다 더해준다는 것이 이번에는 인티그레이션이 아니고 서메이션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1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이 식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Q는 그냥 어떤 숫자거든요. 숫자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Q가 다시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 식이 Q가 되고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요게 Q라는 거죠. 요 Q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여기다. 요 Q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P를 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스텝은 요 P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요 부분을 여기다 몽창 집어넣어요. 제가 다시 집어넣어주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분모는 서메이션이죠. 이게 돼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인티그레이션 기호가 서메이션으로 바뀐 것 빼고는 다르죠. 자, 근데 얘는 어떤 덧셈이니까 어떤 숫자예요, 숫자기 때문에 그놈은 요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인티그레이션이랑 똑같죠, 적분이랑. 그래서 얘 따로 적을 수 있다. 분모, 분자, 얘는 요거 하나 따라붙죠. 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균 에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요. 뭐가 들어가냐? 아까 뭐라 그랬냐? EN이 플랑크에 의하면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고 그랬죠? HU의 정수배만 갖는다라고.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 그래서 얘 대신에 NHU EN 대신에 NHU EN 대신에 NHU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구하려고 해. 그리고 여기 HU가요 숫자잖아요. 그냥 어떤 숫자. 그래서 이거는 갖다 편의상 앞으로 빼려고 그래. NHU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근데 식이 좀 익스포넨셜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려고.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x라는 변수를 도입을 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 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NHU 오버 KBT잖아요. n만 빼고 나머지 싹 이렇게 정의하려고 그래. 익스포넨셜 n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x로 치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x의 n승이 되겠죠. 여기. n만 빼고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x의 n승. 분자는 n의 x의 n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 식에서 x를 변수를 도입해서 익스포넨셜 함수 n을 지난 나머지 부분을 x가 담당하게 해버리면 이 박스 친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야. 자,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요 값이 뭐랑 같냐면은 요 값이 1 빼기 x분의 x랑 같아요. 요거는 내가 곧 얘기해 줄게. 곧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 요거는 박스 친 부분에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박스 친 부분에 얘가 왜 얘가 되는지 나오는데 곧 얘기해 주도록 하고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HU에다가 얘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최종점에 도달했어요. 평균 에너지는 앞에 HU 빠진 거 있잖아요. HU에다 뭐가 들어가는 거? 얘가 들어가는 거죠. 1 빼기 x분의 x. 이게 거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x를 되돌려 놓으려고 그래요. 아까 x를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는 kbt냐 이거 되돌려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얘 대신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가 kbt.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돌려 놓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가 이게 거의 최종적인 결론이야. 한 스텝만 더 넣을게 맞아. 여기다가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플러스 hnu kbt를 곱해주는 거야. 분모 분자에 여기다가도 익스포넨셜 hnu가 kbt를 곱해주게 되면 자 여기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hnu 플러스 hnu니까 1 딱 나버리죠. 1에다가 얘 곱해주니까 그대로 나오죠. 익스포넨셜 hnu가 kbt. 근데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 플러스 hnu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플랑크가 구한 식이다라는 이것이.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얘가 바로 앞에서 제가 썼던 바로 이 식이라는 거죠. 플랑크가 구한 요 식. 이거 구할 때 조금 수학적으로 길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죠? 이게 어떻게 구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구했다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 얘를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했다. 왜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됐어요. 뭐가 하나가 남았죠? 뭐가 하나가 남았냐면 여기 하나 남았죠, 이게. 얘가 왜 얘가 나왔잖아요. 박스 친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는 뭐죠? 그냥 단순한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무한 등비급수죠, 이거. x의 n승. 이거 답 알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냐면 1 빼기 x분의 1이죠. 무한 등비급수니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요 놈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 분자는 n의 x의 n승인데 얘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x에다가 이거랑 같아요.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얘랑 같아. 왜 그러냐면 얘가 미분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얘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서메이션 n의 x의 n 빼기 1승이잖아요. 근데 앞에 x가 하나 더 있잖아. x에다 이거 곱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라는 걸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박스 친 부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구했잖아요. 얘가 뭐죠? 바로 앞에서 구했거든. 얘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1 빼기 x분의 1이다. 그래서 1 빼기 x분의 1은 여러분들이 쉽게 미분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x의 1 빼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모는 1 빼기 x분의 1, 분자는 x 곱하기 1 빼기 x제곱분의 1.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를 얻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실 어려운 수학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얘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지. 얘를 구하는데 이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C3승의 8파이 누죠. 근데 뒷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해. 근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연속이다라고 하기도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적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일라이가 취한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맞았다는 거죠. 구해봤더니 이거 얼마가 나면 kbt가 나와요. 근데 안 맞았다는 거야. 그러자 프랑크가 어떻게 했죠? 에너지가 양자됐다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서메이션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서메이션으로.
물론 여기엔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 에너지는 H N에 정수 배달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서메이션 했더니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험 결과를 잘 맞춰주는 결과는 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랑크의 요 식을 그려보잖아요. 이제 X축이 파장이라고 해봅시다. 파장. 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랑 플랑크의 식이랑 이게 플랑크의 식인데 실험 결과랑 비교해. 이게 동그라미가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랑 맞춰봤어. 그랬더니 전 영역에 걸쳐서 잘 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플랑크의 식하고 실험 결과를 맞춰봤더니 전 영역에 걸쳐서 잘 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반면에 플랑크 식은 어땠느냐? 이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플랑크 식. 레일라이 식. 즉 레일라이 식은 적어도 이쪽 부분은 잘 맞아. 실험 결과랑 플랑크식이랑 잘 맞아. 이쪽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장파장 쪽 혹은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잘 맞다가 단파장 혹은 주파수가 클 때는 크게 벗어나더라는 얘기죠. 안 맞다라는 얘기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말로 자외선 파고, 자외선에서 안 맞더라.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고 불러요. 장파장에서는 맞다가 단파장으로 가면서 안 맞더라는 얘기죠. 한 가지 질문이 남아. 그럼 무슨 질문이 남냐면은 레일라인은 양자역학 가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맞냐가 질문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과정을 하지도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당연히 설계지만 여기서 왜 맞냐가 질문이라는 거야. 근데 그건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주파수가 어떤 경우예요? 큰 경우잖아요. 근데 아까 플랑크가 어떻게 모델링을 했었죠? 전자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단파장 혹은 고주파수에서 빛을 낼 때는 이렇게 내로우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파장 혹은 주파수가 작은 쪽이니까 루즈한 포텐셜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에너지 양자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양자되어 있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해야 될 게. 이 에너지 관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HU, U에 비례하다고 그랬죠. 여기도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어요. 여기도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되어 있어요. 이 간격이 얼마죠? 이 간격이 마찬가지로 HU예요. 근데 여기는 간격이 좁아. 여기는 간격이 커. 왜 그러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큰 쪽이잖아. 여기 주파수가 큰 쪽이고 여기는 주파수가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아. 여기는 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속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양자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연속이야. 양자 역학도 양자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지만 이게 굉장히 작아. 거의 연속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양자과 결과는 거의 똑같은 결과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학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워버렸네. 자, 레일라이 식은 KBT고 플랑크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주파수가 작아지면 이 식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먼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익스포넨셜 함수는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요. 2의 x승 있잖아요. 여기서 x가 0으로 가면 얘가 근사지로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1 플러스 x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h new가 kbt는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new가 0으로 가면
얘는 1 플러스 hnu가 kbt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누가 0으로 가면 이 식이 1 플러스 hnu가 kbt로 갈 거다. 하자 주파수가 작아지죠. 그래서 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 없어져서 얘로 복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주파수가 작아지게 되면 에너지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연속이랑 실질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해서 구한 값이나 서메이션에서 구한 값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흑체 복사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플랑크가.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연속으로 에너지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오실레이터가 불연속이라고 가정을 해야 흑체 복사 곡선식을 설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더 남았죠. 앞으로 뭐가 남았냐면은 방전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가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 남아요. 다음 시간에는 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레일리가 에너지 구한 적분식에서 차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가 에너지 줄인데 D가 곱해진 줄 제곱이니까 차원이 안 되는데요. 얘를 확률이니까 이건 숫자 아니겠어? 아 그쵸. 얘는 근데 얘는 무차원인데 얘 자체가 차원이다. 얘가 차원이고 얘도 차원이니까 이건 다른다고? 잘 모르겠네. 아직 안 오케이. 오케이.